정주리의 질문에 맹공이는 순간 당황했지만 곧 침착한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제 사생활입니다. 말씀드릴 수 없어요. 정주리는 비웃으며 그럼 대답을 못한다는 건 맞다는 거네. 공이야, 내가 감히 우리 민기 인생을 망치려 드는 거냐? 라고 몰아붙였습니다. 맹공이는 억울한 표정으로 저는 누구의 인생을 망치려는 게 아닙니다. 저도 제 아이를 지키고 싶을 뿐이에요 라고 했지만 정주리는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이? 그 아이가 태어나면 내가 평생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 태어나지 말아야 할 아이야. 내가 선택해야지 내가 감당할 수 있겠어? 라는 정주리의 톡설에 맹공이는 참아왔던 눈물을 흘리며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뒤를 강진아가 몰래 쫓고 있었습니다. 강진아는 맹공이를 따라 그녀가 들어간 집의 위치를 확인하고 곧바로 자신만의 복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강진아는 먼저 맹공이의 직장에 익명으로 제보를 보냈습니다. 맹공이가 사내 연애로 아이를 가졌습니다. 회사의 이미지를 생각하신다면 곧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겁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맹공이는 며칠 후 상사로부터 불려가 공희씨 요즘 이상한 소문이 도는데 사실이요? 라는 질문을 받으며 곤란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강진아는 이에 그치지 않고 맹공이의 집 주변에 맹공이를 험담하는 전단지를 뿌리기까지 했습니다. 이 여자는 약혼자가 있는 남자의 아이를 가졌습니다. 비도덕적인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합니다. 라는 내용이 담긴 전단지가 동네 곳곳에 붙었고 맹공이는 이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분노와 억울함에 몸을 떨며 전단지를 떼어내기 시작했지만 이미 동네 사람들의 시선은 그녀를 향해 곱지 않았습니다. 한편 서민기는 이 모든 상황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강진아를 찾아가 따졌습니다. 진아야, 이게 다 내 짓이야? 내가 공희를 이렇게까지 몰아붙이는 이유가 뭐냐고. 강진아는 태연하게 내가 뭘 했다는 거야? 내가 증거라도 있어? 난 그저 너와 우리 미래를 지키고 싶을 뿐이야. 라고 말했지만 민기는 그녀의 거짓말을 더 이상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진아, 이제 그만해. 공희는 내 아이의 엄마야. 내가 아무리 이런다고 해도 난 공희와 아이를 책임질 거야. 라는 민기의 단호한 선언에 강진아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 아이를 없애겠어. 내가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소리쳤습니다. 민기는 충격을 받았지만 강진아가 더 큰 일을 저지를까 두려워 그녀를 붙잡고 설득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강진아는 이미 복수심에 사로잡혀 민기의 말을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맹공이는 자신의 집 앞에서 의문의 남자에게 습격을 당했습니다. 남자는 공희를 위협하며 이 아이를 포기해.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다칠 줄 알아. 라고 말했습니다. 맹공이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힘이 부족해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 순간 구단수가 나타나 남자를 저지하고 맹공이를 구해냈습니다. 맹공이는 단수에게 안겨 눈물을 흘리며 저 혼자 이겨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단수는 그녀를 안심시키며 난 내 곁에 있을 거야. 너와 아이를 지켜줄게. 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을 멀리서 지켜보던 강진아는 또 다른 계획을 세우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공희야,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난 널 끝까지 무너뜨릴 거야. 민기와의 행복은 절대 내 것이 될 수 없어. 강진아의 복수는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강진아는 맹공이와 구단수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더욱 분노했습니다. 구단수까지 끌어들이다니 맹공이 너 정말 날 우습게 보는구나. 강진아는 맹공이의 주변을 철저히 망가뜨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녀는 우선 맹공이의 과거를 뒤지기 위해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공희가 과거에 힘들게 지냈던 시절 빚을 갚기 위해 단기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던 기록과 함께 그녀의 가족사가 담긴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강진아는 이 정보를 이용해 맹공이의 어머니가 겪었던 사건과 그녀의 집안 사정을 회사에 흘리며 회사 이미지에 맞지 않는 직원이라는 인식을 퍼뜨렸습니다. 결국 맹공이는 회사에서 정직 처분을 받았고 경제적 어려움에 다시 직면했습니다. 서민기는 이 사실을 알자마자 공희를 찾아와 공희야, 내가 도와줄게. 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 라고 했지만 공희는 눈물을 삼키며 민기씨 이제 저 혼자 해결할게요. 제발 그냥 두세요. 민기씨가 저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 것도 원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며 그를 밀어냈습니다. 민기는 답답한 마음에 맹공이를 설득하려 했지만 이미 공희는 모든 것을 감내하며 홀로 버틸 결심을 한 상태였습니다. 한편 강진아는 정주리와 손을 잡고 본격적으로 맹공이를 몰아세우기 위한 다음 수를 준비했습니다. 엄마, 맹공이가 우리를 우습게 보고 있어요. 민기 오빠도 계속 공희 편만 들고요. 이제는 우리가 직접 움직여야 해요.
정주리는 딸의 말에 동의하며 맹공이를 찾아가 대놓고 협박했습니다. 공이야, 내가 우리 민기랑 엮이는 꼴은 절대 못 본다. 내가 알아서 떠나지 않으면 내 가족까지 끌어들여서라도 끝장낼 거야. 공이는 정주리의 위협에 한없이 무력감을 느꼈지만 뱃속의 아이를 위해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강진아의 다음 계획은 훨씬 더 악랄했습니다. 그녀는 맹공이의 산부인과를 찾아가 공이가 검진을 받을 때 일부러 소란을 피우며 이 여자가 약혼자가 있는 남자의 아이를 가졌다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병원 직원들과 환자들 사이에서 공이에 대한 험담이 돌기 시작했고 결국 병원 측에서 공이에게 다른 병원으로 옮겨달라는 요청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공이는 심한 모욕감을 느끼며 병원을 떠났지만 그날 밤 강진아로부터 온 메시지에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메시지에는 너 같은 여자가 엄마가 되겠다고? 웃기지 마. 내가 얼마나 더 망가질 수 있는지 내가 똑똑히 보여줄게. 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구단수는 이런 상황을 지켜보며 맹공이를 도울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그는 공이를 찾아가 공이야, 이제 혼자 버티려고 하지 마. 내가 너와 아이를 지킬게. 너를 이렇게 만드는 사람들에게 나도 똑같이 되갚아줄 거야. 라고 다짐하며 강진아와 정주리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강진아는 이에 굴하지 않고 더 강한 수를 두었습니다. 그녀는 구단수가 운영하는 사업에까지 손을 뻗쳐 투자자들에게 구단수의 평판을 떨어뜨리는 소문을 퍼뜨렸고 구단수의 사업은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서민기는 점점 더 강진아의 실체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강진아를 찾아가 진아야, 이제 그만하라고 했잖아. 너 정말 이러면 안 돼. 라고 소리쳤지만 강진아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민기 오빠 아직도 모르겠어? 난 내가 망가질 때까지 절대 멈추지 않을 거야. 라고 선언했습니다. 민기는 결국 강진아와의 모든 인연을 끊겠다고 결심하고 맹공이와 아이를 지키기 위해 그녀에게 다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강진아는 극단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맹공이의 집에 불을 질러버리겠다는 협박을 하며 이제 너와 내 아이는 어디서도 편히 살지 못할 거야. 내가 끝까지 쫓아갈 테니까. 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맹공이는 점점 더 위험한 상황에 몰리게 되었고 그녀와 민기 단수는 강진아의 폭주를 막기 위해 마지막 결전을 준비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 공이가 극심한 스트레스로 조산위기를 겪으며 병원으로 실려가게 되고 민기와 단수는 그녀와 아이를 지키기 위해 모든 걸 걸겠다는 각오를 다지게 됩니다. 강진아와 정주리의 악행은 점점 더 과감해지고 서민기와 구단수의 분노는 폭발 직전에 이릅니다. 이들의 대립은 점점 더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이 뒤에 이어질 내용은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좋아요는 드라마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은 매일 업로드됩니다.